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스마트 그리드 PD 이금정입니다. 저 스마트 그리드 분야는 24년도 신규 사업 쪽은 아직 정책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아서 오늘 내용은 지금 23년도 신규 과제, 지금 공고되어 있는 내용의 RFP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지금 보고 계시는 과제는 저희가 23년도 신규 사업으로 기획되어서 예산이 확보된 과제이고요. 개통유연자원 서비스와 기술개발 사업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첫 번째 과제명은 개통유연자원 서비스화를 위한 VPP 통합 플랫폼 그리고 ISO, DSO 협력체계 운영 시스템 개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1년도에 저희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실제 한국형 통합발전소 도입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산업부에서 국회를 통해서 진행 중인 분산에너지 특별법 상에도 DSO 체계 기반의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 제도 시장 도입에 대한 내용들이 정책 방향으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이 관련된 과제는 실질적으로 시장과 제도가 도입되는 부분을 1차적으로는 지원하겠지만 본 사업은 총 4개년도 동안 진행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1차적으로 도입되는 시장 제도만을 충족하기 위한 과제는 아니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이나 제도도 점진적으로 고도화가 필요할 테고요. 기술 개발은 선행적으로 앞으로 고도화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기술적인 부분, 제도적인 개선 방안들까지를 성과물로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 연내로 지금 아마 도입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분산에너지 와 관련된 통합발전소에 대한 도매시장 입찰 제도는 아마 전력거래소에서 연내에 지금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설계와 정책적인 방향을 상세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과제와 해당하는 제도가 1대1 매칭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첫 번째 과제는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지금 배전망이나 전력거래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고 실제 DSO 체계가 도입되었을 때 기존에 저희가 전력거래소 중심의 전력시장과 배전망의 하드웨어를 그동안 관할해 왔던 한정 간의 역할 부분들의 변화가 불가피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단순히 역할 부분만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도 실제 배전망을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그리고 전력거래소가 운영하고 있는 전력시장 관련된 EMS 시스템과도 변화를 전제로 한 운영 통합 시스템들이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이고요. 첫 번째 과제는 이런 부분들을 좀 포괄적으로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 부분에서 실제 VPP 발전 사업자로서 들어오시는 민간 사업자가 있을 테고요. 이 사업자들이 연계되는 배전 선로를 운영하는 DSO 사업자가 있게 되고 이 DSO 사업자는 실제 시장과 아니면 송배전망을 포괄하는 전력 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ISO의 기능까지 연동한 통합적인 모니터링 제어 권한들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과제를 통해서는 뒷부분에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부분인데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거래소와 한국전력공사가 반드시 필수 참여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의미냐 하면 실제 민간 사업자나 연구 컨소시엄들이 경쟁 공모형으로 입찰을 하시게 되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원하시게 되고 지원하신 컨소시엄은 신규 평가를 통해서 최종 선정이 되실 텐데 선정된 컨소시엄은 한국전력과 한국전력거래소와 같이 동일한 컨소시엄을 최종적으로 구성한 상태에서 본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한전이나 거래소 같은 경우는 법률적으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컨소시엄에 들어갈 경우는 그 해당 기관이 어떻게 보면 좀 불공정한 우위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어서 자체적인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형태가 아니라 사후 선정된 컨소시엄과 같이 협약하는 형태로 들어간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인 세부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지금 통합발전소 모형들이 실은 국내형, 아까 한국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각
뭐 해외 사례도 보면 국가별로 좀 다양한 형태의 자원들을 가지고 있고요. 시장 운영 방식들도 기존에 운영되던 전력망이나 시장 운영 체계에 따라서 실은 국가별 차등화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부 지원의 과제에서는 1차적으로는 한국형에 부합하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DSO, ISO 체계 내에서 운영되는 통합발전소의 통합 플랫폼이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자원도 저희가 통합 플랫폼에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좀 카테고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카테고리가 독립적인 플랫폼을 개발하는 의미는 아니고요. 하나의 플랫폼이 실질적으로 이 세 가지 형태로 저희가 구분해 놓은 통합 플랫폼 모델을 다 운영할 수 있는 그야말로 통합 플랫폼이 되도록 개발되고 실증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공급형인 분산 자원들, 가장 뭐 태양광과 풍력으로 대변되어지는 공급형 자원에 실은 ESS가 개발되는 형태의 통합 발전소 모형도 포함이 되어야 하고요. 실질적으로 실증에서 요구되어지는 용량도 20메가와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모델은 지금 혼합형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는데요. 공급 자원과 함께 실은 섹터 커플링 자원들, 저희가 지금 요소 기술 개발로 지금 정부에서 지금 뭐 P2G 아니면 P2M, V2G로 저희가 명명되어지는 P2M, 모바일과 관련된 분야도 있고요. P2H라고 해서 또 열과 관련된 섹터 커플링 다양한 요소 기술들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근데 본 사업은 거기서 개발되어지는 실은 그 자원들이 전력 시장에 통합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통합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과제 내에서 개별의 섹터 커플링 자원에 대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모집 자원으로서 섹터 커플링 자원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실증 용량이 지금 섹터 커플링이 1메가와트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혼합형에 대한 전체 용량은 아까 공급형과 마찬가지로 20메가 이상의 집합 자원을 통한 실증을 포함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수요형 VPP입니다. 뭐 가장 통합 발전소라 그러면 공급 자원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DSO와 연계하고 개통에 안정화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수요형 집합 자원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실질적으로 수요 자원도 같이 VPP에 통합된 자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요형 VPP 통합 플랫폼도 R&D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증 용량은 상대적으로 좀 적게 잡혀 있고요. 지금 1메가와트 이상의 섹터 커플링과 수요 자원까지를 통합해서 도합 3메가와트 이상 용량이 실증될 수 있도록 RFP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발된 통합 플랫폼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기존에 저희가 발전량 예측 제도들이 도입되어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실제 예측 오차율과 관련된 기준들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자원으로서 일정 부분의 배터리 아마 자원 ESS 시스템은 불가피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관련돼서 요구되어지는 총 에너지 용량에 대한 부분과 출력 용량에 대한 요구 사항들도 반드시 충족되도록 실증 자원이나 시스템을 구축해 주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험 극복 방안에서 보시면 저희가 실제 실증 운영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총 사업 기간은 4년이고요. 아마 마지막 최소 3차년도 하반기부터 4차년도에는 주로 실증을 중심으로 운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실증 운전을 통해서 수집되어지는 데이터들을 향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 실질적으로는 시장 제도 부분에서 활용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고요. 아니면 다양한 사업 모델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자원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R&D 과제인 만큼 실증 데이터들에 대해서 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전이나 전력 거래소와 유기적으로 협조하기 위한 그리고 실제 연구 성과물들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 이후에 한전이나 거래소와 최종적으로 역할과 예산에 대한 조정들을 통해서 이 부분은 확정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부분은 본 과제가 지금 안전 관련 과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ESS 화재에 대한 부분들은 사회적인 또 그런 경각심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주의를 요하는 내용이라서 실제 안전 관련 과제는 아니지만 화재 대비나 아니면 전기 안전 사고에 대한 대책들도 좀 더 정밀하게 수립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주관기관과 관련해서는 기업이고요. 중소중견기업 필수 참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 160억으로 지금 제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이제 저희가 매 연차마다 예산을 확보해 가다 보니 일부 향후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은 있지만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시는 데 있어서는 본 예산 수준을 고려하셔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과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사업이고요. 두 번째 과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좀 원활하지 못하네요. 두 번째 과제명은 지금 섹터 커플링 활용 개통 유연 자원화 서비스 기술 개발입니다. 본 과제도 실질적으로는 통합 발전소 도입에 따른 실은 사업 모델과 필요한 플랫폼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는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첫 번째 과제와 큰 틀에서는 유사합니다. 다만 저희가 두 개 과제를 분리한 이유는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통합발전소 모델, 사업 모델들이 도입이 될 텐데 실질적으로 하나의 컨소시엄 내에서 또는 하나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실증이 이루어질 경우는 좀 여러 가지 파급 효과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연구기관이나 기업들이 참여하는데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을 걸로 좀 판단이 되어서 실은 지금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해서 공고하는 내용이고요. 첫 번째 과제가 ISO나 DSO를 통해서 실질적인 시장과 제도들이 좀 체계가 구축된다면 두 번째 과제에선 좀 자유롭게 사업자들이 국내 시장도 좋고 아니면 해외 시장까지를 염두에 두고 다양한 형태의 통합 플랫폼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과제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태양광 풍력의 일정 규모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수요 자원이나 섹터 커플링 자원 같이 다양한 유연 자원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 모델에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실물 자원들을 가지고 만약에 실증을 하는데 제약이 있을 경우는 실은 가상 혼합 자원 에뮬레이션까지도 연계해서 다양한 용량이나 자원들 그리고 위치가 굉장히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또 동일한 시장에 참여할 때의 모형들을 좀 다양하게 운영해 보실 수 있도록 기획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앞에서 과제는 ISO와 DSO를 통해서 국내 시장 제도에 어떻게 보면 풀리 인테그레이션 되는 그러니까 온라인이 잘 되는 부분이 우선적인 목적이라면 본 과제는 좀 더 다양한 시장 제도를 제안하고 그리고 앞으로 고도화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기술 또는 해외 시장들을 벤치마킹해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사업 모델들을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련된 실증 내용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다만 용량 측면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실물 용량은 2메가와트 이상으로 좀 축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증 대상들도 아무래도 첫 번째 과제는 좀 대규모 자원들로 지역이 된다면 본 두 번째 과제는 좀 작은 용량의 분산 자원들이 있는 지역들도 좀 같이 들어와서 실증을 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본 과제비는 따라서 지금 상대적으로 첫 번째 과제보다는 좀 적게 편성되어 있고요. 사업 기간은 동일하게 4년으로 기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관 기간도 상대적으로 지금 저희가 제한 없음으로 하면서 단 사업 모델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서 기업 참여 필수 형태로 했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시장에 진입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시장이나 제도가 고도화해 나가는 좀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는 부분이 좀 더 주요한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동일한 사업에 있는 세 번째 과제이고요. 본 과제명은 개통 유연 자원을 활용한 분산에너지 개통 접속 한계 용량 증대 기술입니다. 앞에 두 개 과제는 실제 시장에 들어가는 사업자 측면에서 통합 발전소 또는 전력 거래 시장들을 중심으로 사업 모델과 필요한 기술 개발 그리고 실증들을 담고 있다면 본 과제는 개통 운영자 관점입니다.
결국 이제 유틸리티 관점이고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한전이나 거래소가 하고 있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 과제를 분리한 이유는 실제 기존에는 한전이 직접 하드웨어 투자, 직접 설비 투자를 통해서 개통에 대한 접속 용량이나 안정화에 대한 주된 책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투자 계획이 안 잡히면 실질적으로 망해서 필요한 요구되어지는 지금 접속 대기 물량들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었고요. 따라서 한전이 직접 투자나 보유한 자산이 아니더라도 민간의 유연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실제 망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안정화 자원이든 아니면 개통 접속 한계 용량을 증대하는 데 필요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과제는 전력 거래 시장에 들어가서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 모델을 만드는 거라면 이 본 세 번째 과제는 유틸리티, 한국의 경우는 한전과 협약을 통해서 실제 본인이 보유한 자원들을 제공을 하고 그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한전이 요구하는 시스템과 연동하는 형태로 제공을 함으로써 개통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각각 배전 선로에서 분산 전원들이 접속하는데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획된 내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비증설 투자 대안, 저희가 NWA로 명명되고 있는 다양한 자원들이 있을 테고요. 이 부분은 각각의 지역들 아니면 기관들이 좀 자유롭게 그 각각에 대한 잠재량이나 실질적으로 기여도에 대한 부분들을 모델링, 분석하고 정책적으로 효과가 있을 부분들을 제시하는 부분들이 주된 내용으로 기획될 내용입니다. 과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적 유연 자원에 대한 설계나 평가 기술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최적 포트폴리오, 아마 이 최적 포트폴리오는 지역이나 배전 선로들마다 다 다양한 요건들을 충족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하나의 동일 모델이 아니라 각각의 필요한 선로나 배전망에 대한 요소들을 반영하고 또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최적 포트폴리오를 도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된 모델과 또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배전망 유연 자원에 대한 통합 운영 기술도 같이 개발이 되어야 실질적인 운용 효과를 검증할 수 있어서 이 부분도 개발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국내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실은 법 제도적인 부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 과제를 통해서 실제 NWA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또는 민간들이 투자 수익들을 검증하고 또 이 시장이나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 프로그램 또는 정책들을 제안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개발 위험 극복 방안 중에서 실제 저희가 기존에 지금 법 제도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실증 자원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ESS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 화재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 대책들이 반드시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은 본 과제도 안전관리형 과제는 아닙니다. 전체 과제 기간은 4년이고요. 첫 해년도 5억에 4차 년도까지 60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주간 기간은 기업으로 되어 있고요. 중소 중견기업 참여 필수 형태 과제로 기획되어 있습니다. 네, 연이어서 제가 다 RFP는 설명드린 다음에 마지막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입니다. 분산에너지 개통 접속 확대를 위한 그리드 포밍 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이고요. 본 사업에는 하나의 과제, 저희가 통합형 과제로 불리는 형태로 기획이 되었습니다. 통합형 과제는 저희가 지금 총괄 과제 하나와 세부 과제 2개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이고요. 통합 과제는 개별, 총괄 과제는 총괄 과제대로, 세부 과제는 세부 과제대로 연구 개발 내용과 성과 목표를 개별적으로 반드시 달성을 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각각의 세부와 총괄 과제들이 연계해서 최종적으로 본 사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 목표를 해야만 본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총괄, 세부 1, 2 과제 각각의 수행하는 기간 또는 컨소시엄들은 하나의 협약 체계 내에서 동일한 운영 또는 관리 체계 형태로 기획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통합형 과제가 된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드 포밍 기술은 아직은 상용화되거나 또 아직 뭐 본격적으로 지금 도입되고 있지는 않은 약간 선행형, 선도형 기술로 볼 수가 있고요. 또 해외 사례에서도 보면 정부 지원을 통해서 일부 그리드 코드 제정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또 실증에 대한 내용들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특정 지역들의 경우는 이미 분산 에너지, 특히나 인버터 기반의 분산 에너지들이 개통에 들어왔을 때 발생하는 개통 관성 저하 문제들에 대한 또 적극적인 해법 마련들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정부 지원 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금 개별 제품 개발만으로는 그 성과를 달성할 수가 없어서 실은 이제 통합형 과제로 계획이 되었고요. 지금 세부 2과제에서 개발될 인버터, 그리드 포밍 인버터 개발, 그리고 세부 1과제에서 수행하게 되어지는 인버터 기반의 지금 개통 관성 자원에 대한 필요한 용량이나 운영 방식에 대한 모델링이나 분석 기반, 그리고 그 부분을 실증할 수 있는 힐스나 파워힐스 기반의 테스트 베드 구축들이 본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 개발된 인버터가 세부 1에서 구축되어지는 테스트 베드를 통해서 안정성이 검증된 이후에 총괄 과제에서 진행하는 실증까지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통합형 과제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들은 상세한 내용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본 과제에서 개별적인 성과물만으로는 실제 개통 도입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래소나 한전 입장에서도 아직은 그리드 포밍을 바로 도입하겠다는 방향성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실은 제가 첫 번째 사업에서 말씀드릴 때는 한전이나 거래소가 필수 참여 형태로 제시가 되어 있지만 본 사업과 과제에서는 그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실은 이제 한전이나 거래소와 사전 협의들을 진행했지만 어찌 보면 바로 이 과제 성과물들을 도입하거나 직접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답을 당시에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이 과제 RFP상에 한전이나 거래소와의 협력 연계 필요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연구 개발 지금 극복 방안 부분에서 실제 지금 한전이나 거래소가 들어오지 않은 컨소시엄 내에서도 한전과 거래소의 역할을 제시를 하실 경우에 한전과 거래소 협의를 통해서 각각의 역할을 명시하고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지금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한전이나 거래소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정평가 이후에 협의를 통해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내부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지금 총괄 과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실증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에 지금 그리드 포밍, 결국은 개통 관성 자원의 적정한 용량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안정도나 관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반들도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제시하고 있는 용량들도 실제 변전소 단위나 배전 솔로들, 특히나 이제 지역 기반으로 실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시스템, 모니터링과 제어와 관련된 운영 기술들을 포괄적으로 담는 내용들을 총괄 과제가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부 2과제에서 개발되어지는 인버터, 그러니까 그리드 포밍용 인버터죠. 그리드 포밍 인버터를 반드시 이 실증 시스템에다 적용하고 실증을 진행해야 되는 내용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드 포밍 자원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장 아까 말씀드린 통합발전소처럼 이미 어나운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뭐 제도나 이런 부분을 도입하겠다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실은 전력거래소로 대변된 ISO나 또는 한전으로 대변되어진 DSO와 연계를 통해서만 활용 가능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내용들이 사업 계획서에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 1과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보시면 약간 특이할 부분이 저희가 주관기관의 비영리이고요. 공통 참여에서도 제한 없음으로 어떻게 보면 모든 제약 조건을 다 풀어놓은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 본 세부 1과제는 개별적인 제품을 개발하거나 실증 시스템과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라
정부 지원을 통해서 개발되어지는 이 그리드 포밍에 대한 기술 개발들이 향후 상용화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개통 운영 자원으로서 지속 가능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어떻게 보면 기반 구축성 내용들이 담겨 있는 세부 일과제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세부 일과제는 본 컨소시엄을 수행한 단순 참여 기업들만 활용하는 자원이 아니라 실은 그 외에 후속적으로 상용화를 위해서 자체 개발하는 기업이나 연구기관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반 구축성 과제로 기획이 되었기 때문에 실은 주관이나 참여에 대한 모든 제약을 없앴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세부 과제는 전체 이 컨소시엄 내에서의 연구개발 기간 동안 해야 될 역할도 있지만 향후 이 본 과제가 완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리드 포밍이 상용화되어지고 확대 보급되는 데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 베드의 활용 방안들도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이 과제는 그야말로 그리드 포밍용 인버터를 개발하는 내용이고요. 다만 실은 단일 자원이 아니라 다양한 인버터 기반의 분산 자원들을 그리드 포밍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 2종 이상의 분산 에너지들을 그리드 포밍 자원으로 활용한 그리드 포밍 인버터를 개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드 포밍과 관련해서는 지금 그리드 코드, 개통 규정이 지금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해외 사례 또는 전력거래소나 한전 등과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개통 규정 도입 요건들이 충족되도록 연구개발 4년 동안 충분히 반영되도록 연구개발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부분들도 실제 아마 이제 4년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짧은 기간이 아니고요. 이 4년 동안에 걸쳐서 아마 한전이나 거래소는 다양한 형태의 지금 그리드 포밍에 대한 기술 규제 또는 개통 운영 규정들을 도입할 수가 있어서 만약에 그 부분들이 도입이 된다 그러면 이 과제에서도 당연히 그 부분들을 반영해서 연구 개발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과제도 지금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뭐 메가와트급의 지금 고압 전기 제품들을 개발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관련된 전기 안전 규정들은 반드시 준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실증에 들어갔을 때 사용정 검사 관련해서 지금 그리드 포밍 인버터가 아직은 상용 제품도 없고 기술 규정들도 없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그 사용정 검사를 인가해주는 그런 전기 안전 협회 아니면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도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개발 위험 극복 방안 부분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반드시 사업 계획서에 명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과제인데요. 본 과제는 저희가 지능형 전력망 표준 기술 고도화 사업에서 기획된 과제입니다. 과제명은 전기차 충전 시스템 VGI 적합성 및 상호 운영성 평가 시스템 개발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기존에 저희가 단일적으로 V2G에 대한 파일럿 시스템에 대한 실증들을 진행한 부분도 있었고 또 한전 자체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연구 개발들이 진행된 바가 있고요. 다만 본 과제는 단일 요소 기술 개발의 목적이 있지 않고요. 기존에 개발되었던 시스템들 또는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시스템들이 실제 국내 시장이나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검증을 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국제 표준들에 대한 정립이 진행 중에 있고 또 국내에서도 관련된 규정들이 아마 도입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실제 개발을 하는 기업들 또는 운영을 하는 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통신 적합성이든 아니면 개통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에 대한 부분들이 충족되는지를 사전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지원하는 평가 시스템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연구 주관은 지금 비영리 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축되어지는 테스트 베드들과 관련해서는 향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특히나 기업이나 연구기관들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된 형태로 테스트 베드가 구축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도 반드시 사업계획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이번에 공고된 총 5개 과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